자, 이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장관, 김현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와서 첼로 연주하신 분이 거기 있었고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제보가 들어와서 녹취가 제보가 들어왔다. 더 탐사가 이제 보도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질문이 나오니까 맨 처음에는 아유 듣자마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고개 돌렸어요. 그러다 바로 또 얘기를 하던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국격에 관계된 문제 아니겠냐? 대통령 입에서? 네, 대통령 입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의 그런 부분에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한 것 자체가 그럼 얘기 안 국격에 관계된 문제 아니냐? 무슨 소리야? 뭔 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도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반발하고 있어요. 네, 네. 모르겠어요. 사실관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저는 네. 분명히 말씀 사실관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냐면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이거 뭐 이제 고발도 고소가 된 사건이니까 수사하겠죠? 예, 이세창 전 총재도 총재 권한 대행도 했고 그다음에 보수 단체 김건희 네. 팬클럽도 했고. 네, 저는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네. 저는 몰라요. 술자리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술을 안 드시잖아요. 술 안 먹습니다. 저도. 그건 술자리 갑니다. 술자리 가시죠. 가지. 한동훈 장관도 사이다. 술 안 드신다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술 안 술자리는? 먹는다고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술 안 먹는다고 안 가? 맞아요. 술 말이 안 됩니까? 먹는다고. 저는 술 안 먹 사이다 먹고 안주 먹습니다. 그래도 술자리는 갑니다. 가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알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술을 먹게 되고 내가 안 먹지만 그 자리라고 안 가고 이러진 술을 않잖아요. 안 드시고 소고기만 계속 옆에서 계속 구워 드시던데 보니까 어떻게 박정호 술 때문에 술 배찰까봐 안 드시고 소고기. 어쨌든 간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럼 물어볼게요.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세창 씨나 이런 분들이 네. 그런 얘기 하잖아. 녹취록만 있지 뭔 증거가 있냐. 그리고 이세창 전 대행은 그거 뭐라고 했죠? 짝입기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짝입기라고 하는 것도 녹취는 돼 있다는 거야. 짝입기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편집을 약간 이렇게 편집을 한 거잖아요. 했다. 그런 뜻으로 그분은 처음에 또 인터뷰할 때 딴 얘기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녹취된 녹취에. 게 국감장에서 플레이가 됐었죠. 거기서는 마치 이게 인정한 게 아니라고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걸 그랬었죠. 틀면서 그것도 이제 부인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논리는 이거잖아. 녹취록은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네. 녹취록인데 녹취록만 갖고는 못 믿겠다. 아. 그게 뭐 조작될 수도 있고 뭐 짝입기 될 수도 있고 이런 논리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김용 부원장 돈 받았다는 거 진술 말고 다른 거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지금 진술 말고 다른 게 있으니까 구속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가 얘기 있어요? 하던데. 없어요. 없다니까. 없다. 진술 말고. 진술 말고 근데 없을 그거에 거다.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뭐 한동훈 장관이 어떤 태도입니까? 이재명이 무슨 대전자금 받은 걸로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녹취 있는데 이건 사실 아니래. 이건 네. 음해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 있는데도 부인하고 아니라고 녹취가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해. 그럼 왜 유동규 씨나 남욱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말한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실성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이상하잖아요. 내로남불이다 결국에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아니 네. 녹취록은 그러면 이중잣대다. 첼리스트라는 분이 거짓말로 얘기했다거나 망상에 쌓여가지고 자기 혼자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 녹음이 됐더라도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그럼 그분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왜 유동기 씨나 남욱이나 이분들은 그럼 믿을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이분들은 범죄자 아니신가요? 지금 범죄자시잖아요. 네.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피의자잖아요. 아니 뇌물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대선 자금이라고 또 말을 바꾸셨어요. 말까지 바꾼 분이야. 네. 최소한 첼리스트는 아직까지 말을 안 바꾼 걸로 알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말을 바꾼. 뭐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연락만 안 됐지 첼리스트는. 말이 바뀐 건 아니잖아. 아직은 본인이 나와서 뭐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그렇죠. 뭐 했으니까.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이고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얘기한 건 사실이고 이 첼리스트가 얘기한 것은 망상의 네. 구성 뭐 본인이 만든 말이다. 이 논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딱 같은 사안 아니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아니 대체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주장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저는. 네. 안 갔다고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법적 대응을 근데 하고. 그럼 녹취록이 있는 상태에서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게 2시간 분량이래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방송에 나온 건 약간 중간 중간만 나왔잖아요. 전체를 들은 게 아니고. 그렇죠. 전체를 들은 사람 중에 많은 부분 좀 그 뭐 맞는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면 그 내용 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세창 씨의 보좌관인가 뭐 특보인가 도와주는 분이 있나 봐. 네. 그 사람 이름이 나왔나요 거기에. 아하. 근데 그거는 알려진 분이 아니야. 일반인들은 잘 몰라. 사실은 이세창 씨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저희도 기사 나오기 몰랐죠. 전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잖아요. 네네. 그럼 첼리스트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을 알겠어요? 그리고 그 보좌관 이름까지 명확하게 얘기했대요. 녹취록에. 두 번째는 윤상현 의원 얘기도 나와요. 네. 그 윤상현 의원이 그 당시에 녹음된 게 7월인가 뭐 8월인가 그렇죠? 7월입니다. 네, 7월. 네. 그 당시 윤상현 의원이 대표 출마할 거라고 누가 생각한 사람 있었어요? 아하. 맞아요.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한 사람도 그런 얘기 나오기 전이에요. 7월이면. 최근에 와서 나오고 있지. 네. 뭐 이제 친박이래. 친윤 쪽으로 이렇게 나온다. 신핵관 예. 네, 이렇게. 근데 그 전에 7월에 그런 얘기가 있었냐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녹취록에서.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네. 그 여성분이 그 얘기를 할 때 정치적으로 만약에 관심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런 얘기까지 다 한다는 것은 어디서 들어서 얘기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망상이래. 네. 그냥 그렇게 몰고 가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증거 없잖아. 사진이 네. 있냐 영상이냐 이러는데 그러면 남욱이나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준 사진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진술과 뭐 메모가 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 메모도 네. 유동규 씨한테 전달된 메모만 있어요. 아하. 김용한테 전달된 메모가 아니고 아니다. 유원홀딩스가 글로 돈을 보낸 메모까지만 존재하고 있대요. 그럼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진술밖에 없다. 진술밖에 뭐 검찰이 없죠. 어떤 걸 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현재 상황은 현재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것은 이모 씨 메모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용한테 넘어간 메모가 아니라 유동규 네. 씨한테까지 간 메모예요. 아하.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잣대가 다른 거예요? 두 양측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그 한동훈 장관께서는 네. 왜 이렇게 또 비슷한 사안인데 이쪽에서는 이건 다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이쪽 거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하고 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용 부원장 수사를 하고 있으면 구속돼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안과 지금 이 청담 술자리 논란 의혹 이거 좀 비교해서 봤더니 내로남불이다 결국은 이중잣대가 좀 보이고 보여요. 있다. 분명히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저는 네. 간지 안 간지 모르고요. 뭐 그거는 아마 수사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수사를 해야 돼요. 고소고발했으니까. 이렇게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네. 그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유동규 씨하고 뭐 그 같이 동거하시는 분은 그거 했잖아요. 뭐지? 보호, 신변 보호. 네. 그거 했죠. 네. 그럼 저는 첼리스트나 그 남자친구라는 분도 신변 보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네. 개인적으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만 아마 신변 보호를 한 것 같은데. 동거연 안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몰라,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네. 이게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망상이다, 막 이렇게 네.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네. 이 보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동거녀 신변 보호 조치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유 전 본부장하고 사실혼 관계 여성 박모 씨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했다라는 게 보도가 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첼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분이 진짜로 망상에 사회에 사로잡혀서 그럼 아니라면 그분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실관계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분이 녹취를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진짜 네. 짜고 했을까?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 짜고 한 게 아니면 짜고 한 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분위기는 뭔가 김의겸 의원이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뭐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요. 몰고 가고 있고 네. 당내에서는 뭐 최재성 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최은선 의원은 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은 뭐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전세가 잘 모르겠어요. 역전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물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무위원에 대해서. 자, 녹취록이 입수가 됐어요. 근데. 의혹이 네, 있으니까. 녹취록이 입수가 됐는데 들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의원실에서 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다. 네. 제가 볼 때 김우겸 의원 혼자 들었겠어요? 보좌관들 다 들었을 거예요. 2시간짜리 다 들어보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얘기한 걸 보면 뭔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국무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인한테 직접 들려주고 네.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은 이런 의혹이 있어도 국회의원이 무슨 검찰이에요? 모든 걸 다 조사하고 그렇죠. 증거를 뭐 네. 강제 수사 권한도 없잖아. 모든 걸 그리고 지금까지요. 물론 이번 사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예전에도 보면 비리가 드러나는데 처음 시작은 의혹 시작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혹 제기부터. 당연하죠. 그렇죠. 그게 아닌 게 있어요?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권력이 정말 세면 셀수록 네. 그 의혹에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이. 근데 그렇죠. 국회 면책특권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이 의혹 제기하고 그게 여론화되고 그래서 수사하고 그래서 밝혀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사과박스 그것도 네. 국회에서 누구였지? 그 박재동 의원이었나? 누가 그때 한번 얘기 누군지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그분이 터트린 거야 사과박스 그 비자금 얘기를. 그 나중에 다 그게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믿을 만한 의혹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질문할 수 질문마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직을 준 거잖아요. 국무위원한테 누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냐고. 면책특권이 없으면 괜히 물어봤다고 고소당해가지고 그 증거 없으면 처벌받잖아. 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말을 못해. 증거가 있어도 녹취록만 가지고는. 그러면은 진짜 의혹으로 있는 것들은 아예 이제 제기도 안 되고 그냥 묻혀버릴 수 있다. 묻혀버리죠. 아하. 근데 네. 지금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녹취록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거고 그러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안 갔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 가지도 않았고 뭐 본인이 10년 이내에 뭐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죠. 청담동 그쪽에 10년 안에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근데 뭐 직을 걸겠다 이거 막 직을 몰아붙이면서 예. 김우겸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건가? 반대로 얘기해서요. 네. 만약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고 그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네. 이런 그 녹취록이 있어.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했겠죠.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데 저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지 네. 질문한 걸 공격하면 안 돼요. 아하. 근데 이게 평소 우리가 상임위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정도의 뭐 화라고 할까요? 화, 뭐 분노 한동훈 이거를 장관. 볼 수 있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격앙된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격앙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또 없다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더라고요. 들어서 네. 진짜로 이게 사실이 아니면 네. 누가 제일 피해를 당하겠어요? 김우겸 의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만 놔둬도 본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안 해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김우겸 의원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뭘 그렇게 공격을 하냐고 지금. 아니 그리고 사실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이 아닌데 제가 네, 네. 그럼 일단 화를 내기보다는 헛웃음을 웃을 것 같아. 헛웃음을.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네. 그러지 않겠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진짜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한다.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그직 걸고 나는 직을 걸 테니까 당신 직 가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어이가 없으면 헛웃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저 같으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까지 거칠게 반응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네. 국무위원이잖아. 어쨌든 피감기관의 국무위원이면 국민의 대표들 앞에 있는 건데. 그렇죠. 김우겸 의원은 개인의 신분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 대표, 국민이 질문하는 걸 대신 질문하는 거면 네. 아무리 본인이 듣기에 거북해도 아닙니다라고 부인하고 네. 그런 말씀은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질문해 주세요라든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 이
반응이 나와가지고 예. 오히려 뭐 저희 댓글 보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댓글을 올리시던데 오히려 더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저희 댓글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실이 어떻게든 규명이 돼야겠네요. 당연히 돼야죠. 이렇게까지 네. 이슈가 됐으니까 저는 그리고 그 첼리스트라는 분하고 그 뭐 예전 남자친구인가요? 어쨌든 뭐 네. 녹취 등장하신 분들 그분들 의견도 언젠간 들어야 돼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은 얼마나 이분들 무섭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숨어서 안 나온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무섭죠. 무섭죠.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잖아요. 대통령, 네. 장관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이게 그 본인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분들을 도리어 저는 잘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줘야 그렇게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뭐 지지자들이 또 위해를 강할 위험성도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유동규 씨도 그런 관점에서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신변보호 뭐 이런 것들. 예컨대 뭐 지지자들이 또 네.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언젠가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뭐 일부에서 망상이라고까지 막 주장을 하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하하. 아니 반대로 박정우 기자가 예. 그걸 녹취를 했어. 네. 지금 사실대로 얘기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막 망상이라고 그래. 박정우는 망상에 빠져 있고 지가 지어서 한 얘기고 민주당 지지자니까 저러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좀 너무나 힘들죠.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고통스럽죠. 그 자체가 그걸 좀 이겨내야 된다. 내서 어쨌든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워낙에 지금 여러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막 강하게 막 이게 기정사실화 해버려. 이게 거짓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요. 네. 김의겸 의원이 질문한 모든 내용은 다 거짓이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잡고 그렇게 막 공격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걸 보면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요. 네. 안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온 이상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냉정하게 냉정을 차리고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된다. 아하. 근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조사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은경 의원이 뭐 100% 잘못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그러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의혹 제기 못 해요. 아니 저렇게 만약에 의혹 제기했는데 저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면 누가 네.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권력자에 대해서.